잡을 수 없는 물질을 잡아야 한다거나 밝힐 수 없는 진리를 밝혀야 되는 시기가 많은데요. 나노 입자 포집 기술은 다양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변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과학대학교의 바이오공학부의 유용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전기공학부라고 하는 공대를 나와서 의대 공부를 좋아했고, 그래서 결국엔 여기 의공학부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7년간 국가정부출연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을 연마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수련하는 시기를 가졌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보건과학대학에 와서 의공학과 관련된 기술 외에도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바이오 어플리케이션과 나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옵틱스 어플리케이션 3개의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중적으로도 조금 흥미가 있고 재난과 안전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나노 입자 포집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나노 입자 포집과 관련된 기술의 원리는 유전영동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유전영동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입자를 어떤 전기장 사이에 놨을 때 전기장에 의해서 이 입자가 분극이 되게 되고 분극이 되게 되면 한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어려우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2개의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 사이에 어떤 물자를 놓고 그 물체를 강제적으로 자석처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체 분극이라는 것은 하나의 입자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극을 갖게 하는 건데요. 극을 갖게 함으로써 특정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쪽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동하는 원리를 통해서 그 입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그 입자가 모인 곳에서 다시 퍼지게 분산되게 한다던가 하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 기술은 정말 한 50년, 100년 전부터도 밝혀진 기술인데요. 제가 이 기술을 미국에서 배워온 이후에 저의 칩을 만드는 기술과 융합해가지고 나노 입자 포집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특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간단한 연구 분야는 미세 플라스틱을 포집하는 기술, 그 다음에 포집과 동시에 얼마나 있는지 어떤 물질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경성정량 측정 기술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쪽으로는 진단과 관련된 기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피 한 방울을 뽑아서 그 안에서 어떠한 나노 입자가 있는지를 보고 그 나노 입자 안에서 그 입자가 어떤 암 혹은 어떤 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 마커인지를 찾아내는 기술로 저는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한 작년과 재작년이죠.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200나노에서 100나노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죠. 200나노랑 100나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소하실 텐데, 바이러스의 입자를 실질적으로 공기 중에서 포집하는 거는 거의 얼토당토 않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 분야에 유전영동이라는 기술이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서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술을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나타낸 게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합니다. 공기 중에 이제 바이러스를 포집하는 관련된 과제를 진행할 때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보시면 공항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로봇 같은 데다가 마이크로 바이오 칩을 제작합니다. 그 칩은 다음과 같이 어떤 갭을 가진 유전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저 빨간색에 해당되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옴으로써 실시간적으로 동시에 포집을 하는 기술 개념입니다. 포집해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술이면 제가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런 기술을 왜 하느냐면, 저는 실제로 칩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 칩을 만들어서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가장 난제라고 생각되고 있는
잡을 수 없는 물질을 잡아야 한다거나 밝힐 수 없는 진리를 밝혀야 되는 시기가 많은데요. 500나노 이하의 사이즈를 잡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노 입자를 잡기 위해선 뭐 자석을 나노 입자에 붙인다던가 아니면 전하를 띤 나노 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하를 띤 나노 입자를 이렇게 전기를 걸어서 한쪽으로 오게끔 하죠. 그런데 제가 하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자가 전하가 있든 자성이 있든 어떤 레이블이나 어떠한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그 물질 자체로 분극을 시켜버립니다. 이 분극을 시켜버림으로써 이 나노 입자가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포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을 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나올 때는 이 비말, 이렇게 저희 침이라고 하죠. 비말 안에 바이러스가 타서 비말이 나갑니다. 공기 중에서 이 비말에 있는 물 성분이 말라가면서 바이러스 입자 하나가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떠돌다가 다른 타인에게 이제 호흡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일단 분산된 바이러스를 다시 뭉쳐야 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이 저희가 쓰는 유전영도 기술을 사용하죠. 이게 보통은 물에서 동작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물에서 동작하는 거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잡아다가 물 안에 또 섞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기술이죠. 그리고 섞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적은 농도의 바이러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기술은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아무리 낮은 농도라도 걔네들을 어떤 특정 영역으로 농축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바이오 칩을 개발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바이러스를 포집하고 포집하는 동시에 센싱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유용상 교수는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무엇이든 잡아주는 연구자입니다. 무엇이든 다 잡아드려요 라고 말씀드리죠. 잡아서 포집하고 원하는 부분에다가 모아주고 이런 연구를 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잡는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이면 미세 플라스틱, 바이러스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진단용 마커면 진단용 마커, 이렇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요. 최근에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LED 칩, 특히 이제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있는 디스크 칩을 잡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연구 분야에 다양한 물질을 바꾸기만 하면 나노 입자 포집 기술은 다양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민감한, 뭐 예민한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감도와 관련된 세포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에 달려있는 리셉터라고 하는데 그 후각 세포와 관련된 분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한 대라고 가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공항에서 마약을 잡는 탐지견의 경우는 저희 후각 세포의 300배에 해당되는 후각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캐나다나 미국에서 캠핑을 해서 곰의 습격을 받는다라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곰의 경우는 개보다 훨씬 뛰어나게 2100배에 해당되는 후각 세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후각 세포가 예민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냥 중국처럼 인해 전술로 후각 세포가 많아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요거랑 반대의 개념으로 후각 세포가 더 민감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혹은 하나의 그 디텍터가 더 얼마나 예민하게 그 유효한 분자나 아니면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물속에 살아있는 상어 같은 경우는 1 ppb, ppb는 파티클 퍼 빌리언인데요.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한 개의 파티클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민감도를 가진 동물 혹은 곤충은 이런 나방의 안테나에 있습니다. 안테나에 달려있는 그 민감한 소재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한 개의 분자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감지 가능한 이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신호를 재면 신호가 딱 일자로 쭉 가다가 빡 뜨는 게 아닙니다. 공학자들은 다 알겠지만 그걸 빛으로 측정하든 전기로 측정하든 어떠한 신호는 계속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는 도중에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신호가 뿍 올라가든지 혹은 뿍 내려가든지 이런 과정에서 신호가 떨리는 것 대비
3배 이상의 그 떨림 폭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유효한 신호라고 하고요. 그거를 최소치로 얻어내는 값을 최소 민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리밋 오브 디텍션이라고 하는데요. 측정할 수 있는 리밋 오브 디텍션은 물질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마다 제한적이죠. 그래서 제가 쓰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물고기 잡는 낚시에 비유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베이트, 먹이는 물고기들이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먹이에 물고기가 도달한 거를 우리가 어떤 분자를 센싱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분자가 많으면 그러면 센싱이 쉽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자가 없으면 센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리밋 오브 디텍션이 좋은 어떠한 디바이스를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트를 2개를 낍니다. 그럼 냄새가 더 나겠죠? 그럼 물고기들이 더 모이겠죠. 그래서 센싱할 수 있는 영역을 2배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저희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인 베이트를 갖는,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은, 아까의 그 안테나, 곤충의 안테나와 같은 민감도 높은 장비를 개발하죠. 근데 제 전략은 민감도 높은 장비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은 타겟 분자들이 있을 경우 이 분자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먹이 근처에 왔을 때 무조건 잡히게 하는 전략을 쓰죠. 쉽게 얘기하면 이 공간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제 입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런데 제가 에어컨을 틉니다. 그럼 에어컨 틀어서 에어컨의 기류를 따라서 바이러스가 돌겠죠. 그럼 바이러스가 제 입에 도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높죠.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자를 포집하면서 여기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원동력도 만들고, 원동력 내에서 입자가 도달했을 때 무조건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해서 나노 입자를 포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에 재직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4학년, 3학년 학생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4학년 때 무슨 연구를 할까, 나는 미래에 뭐가 될까를 고민을 했던 시기가 되게 많은데요. 특히나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의학과 관련된 공부, 그리고 동시에 산학계 3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기공학부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배우면서 이 2개를 자연스럽게 융합하게 되면서 지금에 있는 위치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좋아하고 잘해서 이 위치에 온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해서 좋아하게 된 경우라서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아하는 일이 없더라도 열심히 한 분야에 끌리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나온 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를 융합해서 하게 된다면 저와 같이 바이오도 하고 나노도 하고 광학도 하는 연구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명히 융합 연구의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그리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국가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전에 세계적인 기술을 낳는 근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